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진료의 편견과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건 왠지 정신과 가기에 꺼려지는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 이런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대, 30대 젊은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거나 경찰 시험 이렇게 이제 공무원 쪽에 임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맨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기록에 남아서 공무원이나 교사, 경찰, 소방 공무원 이런 것들이 임용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선생님들 생각이나 경험 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다 대부분 가입이 돼 있으셔서 혹시나 이제 국가기관 공무원에 채용될 때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이게 국가정보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오해가 되는 이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진료는 기록이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남는다는 게 내가 얘기한 기록을 남고 이걸 남들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신분증과 자료를 들고 찾아갔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내가 내 거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다 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보험공단에 있다고 해서 국가로 보내지는 건 아니죠. 또 하나,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에 있어서 채용될 때 국민보험공단에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 기록 자체가 통째로 기관 대 기관으로 국민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신과나 혹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국가기관에 지원하셔도 됩니다. 이제 진료 경험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불면증 혹은 이제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이제 오셔서 이제 진료를 받으셔가지고 진짜로 시험 통과해서 공무원 되고 선생님 되고 경찰 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전혀 그런데 임용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적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험을 오히려 덜 불안하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시험 잘 봐서 잘 보고. 붙어서 잘 고맙다고 선물 주고 인사하고 떠난 적은 있지만 정신과 기록 때문에 임용이 취소됐다거나 임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험은 저로서도 한 번도 없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공공기관의 채용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여기 병원을 다녀서 채용이 안 되면 어쩌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빨리 지금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빨리 충실히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게 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정신과는 이제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냐. 내가 미치지도 않았는데 왜 정신과에 가야 되냐. 그런 말씀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곳이 요즘 그래도 20, 30대 젊은 분들은 내가 뭔가 불편하면 가는 질병이 생긴 것 같으면 가는 그런 병원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좀 선진국화 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60, 70대 어르신들은 이제 미친 사람들 가는 곳,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가 막 참다 막 죽기 직전에 고통스러울 때 이제 정신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40, 50대는 이제 그 중간 어딘가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훨씬 더 이 정신건강의학과가 이제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질병이 생겼을 때 내원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과나 다른 데서 정신과 진료를 권유를 할 때 그 권유 받으시는 분이 정신이 이상해서 그래서 권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진단 중에 신체 증상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기능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 설사나 변비가 왔다 갔다 한다, 몸에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뇌에서의 어떤 통증을 걸러내는 메커니즘 혹은 신체 활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약간 고장이 난 거죠, 기능적으로. 그런 것들은 정신과에서 소량의 약물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다만 내과나 다른 선생님들이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의뢰를 주신 건데, 그렇게 해서 약물 복용을 하시고 나서 오랫동안 앓고 있던 소화불량, 오랫동안 앓고 있던 장 트러블, 통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져서 삶의 질이 올라가신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부감을 갖고 임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신과가 사실은 낙인이 찍히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진료받기를 많이 거부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평생 우리가 뭐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할 분이 전 국민의 어쨌든 25% 가까이는 정신질환을 앓을 수도 있는데 평생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았어도 실제로 가시는 분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선진국처럼 된다고 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훨씬 40%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절반 가까이는 진료를 받는데 우리는 아직 진료를 받는 게 많이 못하는 거죠.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암 진단을 받으시면 암 진단 자체를 받는 것만으로도 주치의가 권유를 드립니다. 정신과 진료 협진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암 진단의 경우에 있어서 상담만 잘 받으셔도 치료 효과, 암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전이나 재발의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런 이유로 일단 진료를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또 정신과에 지금 내원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과에 가면 왠지 이렇게 좀 나약한 것 같은 느낌. 정신력이 좀 약하다. 의지가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 조금 너무 과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정신과가 뭐죠? 어디에 있죠? 병원이죠, 병원. 저희가 병원에 있는 한 분야, 정신과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질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정신력의 문제, 의지의 문제, 성격, 생각, 심리의 문제면 병원에 있을까요? 이거는 엄연히 의학적인 거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정신력이 약한 거랑은 사실 그냥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경찰관 분들이나 소방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를 많이 겪기도 해요. 장애를 일단은 워낙 위험한 상황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예전에는 너가 나약해서 그래 라는 게 너무 두려워서 좀 이렇게 의지가 강한 이런 멋진 남성성이 강조되는 이런 사회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제 치료를 숨기고 내가 불안해지거나 이렇게 뭐 잠을 못 자거나 내가 불에 떨거나 이런 게 내가 좀 취약하고 약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봐 치료를 못 받았지만 실제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의 그 이후로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들이라서 의지가 강하고 뭐 이렇게 체력이 좋고 이렇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노출되면 더 취약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선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의지의 문제는 아니고 몸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신과에 대한 오해, 그리고 편견, 그리고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져서요, 다음 편으로 넘겨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